따라서 중국 해군은 전쟁 발발 시 인해 전술과 같은 양적 우위의 전술을 앞세워 미 해군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티거 전차가 제 아무리 강력했다지만 티거 전차 한 대가 셔먼 전차 3대 정도를 잡았다면 매우 선방했다는 의미. 그러나 질로서 양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1943년 7월 4일)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차전이 벌어졌던 쿠스크 전투. 이 전투에서 독일군은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했던 비장의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터와 티거 전차. 그런데 이 전투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쿠스크 전투에서 승리한 쪽이 소련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승리한 쪽은 소련군입니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사실상 소련군은 승리했다고 자랑하기가 쪽팔린 그런 전투였습니다. 1943년 7월 10일 연합군의 이탈리아 시칠리아 상륙, 일명 허스키 작전. 이 소식에 멘붕에 빠진 히틀러는 쿠스크 전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독일군이 후퇴한 이유는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티거와 판터로 구성된 독일 기갑부대는 소련의 T-34 전차들을 완전히 압도했는데 이들은 엄청난 교환비를 보여주며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부전선에서도 독일의 판터와 티거 전차는 연합군을 압도했습니다. 연합군의 대표 전차인 엠퍼 셔먼 전차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1대1로는 독일군의 티거와 판터를 잡을 수 없었던 것. 연합군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공군 또는 보병과 포병을 모두 동원한 합동 공격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독일이 이런 전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앞서가는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티거와 판터 전차 같은 압도적 성능의 전차를 개발했던 독일. 그들은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도 왜 패전한 것일까? 사실 독일의 뛰어난 기술력은 탱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전에 투입된 Me-262 제트 전투기, 그리고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인 V2 로켓 뿐만 아니라 독일은 잠수함 기술에 있어서도 독보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잠수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 수중에 떠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944년 6월 7일 독일이 개발한 21형 U-보트. 21형 U-보트는 아예 수면으로 부상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전기 추진으로 오로지 수중에서만 17노트의 속도로 고속 이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패전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는 기술력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기술력만 갖고 충분하지 않다면 전쟁 승리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물량입니다. 굳이 2차 대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러우 전쟁만 봐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러우 전쟁 초반, 언론에서는 정밀 유도 무기와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바꿔놨다고 매일같이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드론과 정밀 유도 무기 기술이 양측에 모두 확산되었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량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은 기술력이 아니라 물량, 전략, 그리고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 뛰어난 기술은 짧은 시간 동안 국지적 우위를 보일 수는 있지만 물량은 긴 시간 동안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 전략과 타이밍은 이 물량적 우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뿐. 결론적으로 전쟁에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물량인 셈. 2차 대전에서도 연합군의 어마어마한 물량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21세기에 벌어진 러우 전쟁에서는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만 여전히 결론은 물량이었습니다. 러우 전쟁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누가 무기 생산을 많이 하는가가 승리의 관건이 되어버린 것. 러시아는
현시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포탄과 무기 생산량을 거의 혼자서 감당해내며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어 서방이 지원을 해주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같은 최신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3년이 넘게 소모전이 진행되다 보니 가장 필요한 것은 포탄과 드론, 장갑차 같은 재래식 무기. 이렇다 보니 중요해진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병력 숫자. 우크라이나는 병력 동원 규모에서 러시아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 결과적으로 러우 전쟁은 첨단 기술만 갖고 있다고 해서 승리할 수 없으며 마치 2차 대전처럼 막대한 양의 물자를 생산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충돌에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미중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전쟁은 해군 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질적 우위를 갖고 있는 미 해군, 그리고 물량으로 승부하는 중국 해군.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 미 해군은 11척의 슈퍼 캐리어를 보유 중이며 최강의 스텔스 함재기인 F-35C와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핵 잠수함 전력까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의 질적 우위를 갖췄습니다. 반면 중국 해군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함정을 보유 중입니다. 그 숫자는 약 370척 이상. 더구나 매년 신형 함정을 진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 속도가 너무나도 무서울 지경입니다. 따라서 중국 해군은 전쟁 발발 시 인해 전술과 같은 양적 우위의 전술을 앞세워 미 해군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육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엠퍼 셔먼 전차와 티거 전차 간의 실제 교환비는 약 1.5대 1에서 3대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티거 전차가 제 아무리 강력했다지만 티거 전차 한 대가 셔먼 전차 3대 정도를 잡았다면 매우 선방했다는 의미. 그러나 질로서 양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10대 1은 되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티거 전차조차도 3대 1의 교환비를 보여줬다면 아무리 미 해군이 강력하다지만 10대 1의 교환비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말은 아시아에서의 미중 대결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 왜냐하면 중국 해군은 처음부터 압도적인 물량을 들이밀 수가 있지만 미 해군은 처음부터 이 지역에 많은 물량을 들이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이 미국 영토에서 가까운 태평양 한가운데서 결전을 벌인다면 몰라도 중국과 가까운 곳에서는 승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도 전쟁 승리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승리는 뛰어난 기술력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물량을 타이밍에 맞게 뽑아내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원칙은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